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동물권 에세이 살리는 일을 쓰신 작가님과 그 책을 편집 출간하신 출판사 대표님이에요. 10년차 기자이자 5년차 캣맘으로 동물을 통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박소영 작가님이고요. 본업인 배우에 이어 동네 책방 책과 밤낮의 문을 여시더니 이제 무제라는 이름의 출판사까지 차리신 박정민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을 접한 게 네. 출판사 무제라고 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아주 곡진한 메일이 소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책을 아셨으면 좋겠다. 출판사 대표는 저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고 네. 띠지에 박정민 배우의 추천사 수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꼴사다고 박정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녀 공이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특이한 이름이 아니니까 박정민 배우가 설마 출판사까지 내고 나한테 이렇게 곡진한 메일을 직접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갸웃?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참 놀랍게도 이런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박소영 작가님은 이 쪽지의 존재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 지금 처음 봤어요. 김하나 작가님께라고 적혀있고 여기를 열어보면 와. 너무나 빼곡하게 진심 가득한 어떤 다른 출판사 대표님도 이렇게 조금 웃으면 안 돼요. 웃기세요 지금? 지금 포인트가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감동했다고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대개 천식을 앓는 고양이가 있다고 하시니 마음이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더더욱 배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게 같은 분이었고 대체 이 출판사와 이 저자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서 박소영 기자님의 첫 책을 내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회사에 있기 전에 인터뷰 잡지에 있었거든요. 잡지에서 인터뷰 2로 박정민 씨를 처음 만났고 보통 저희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대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 되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에 대해서 알아보느라고 공부를 하다가 그때 당시 개봉했던 영화에 관련한 글을 싸이월드에 쓰고 있다는 거를 두분 관계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 우리는 싸이월드라는 호명을 통해서 네, 부활한다 진짜 어쩐다 하고 있는 네. 그 싸이월드가 네. 그래서 싸이월드에 글을 올린 거를 제가 보고 근데 글을 되게 재밌게 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심도 생기고 해서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고정적으로 그 잡지의 칼럼처럼 게재를 해보면 어떻겠냐 글을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거를 수락을 해줬죠. 원래 친하게 지내던 배우였던 박정민 대표님이 내가 차린 출판사에서 당신의 첫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협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 경험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다. 두둥. 다이나믹한데 네. 제안했을 때까지만 해도 원고 몇 개 써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출판사가 이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던지는 말인 네, 줄. 농담만 진담반으로 생각을 네.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첫 책을 내는 사람이고 책이 알려지기까지 굉장히 그 지난한 과정을 다 거쳐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책을 낸다고 봐주실까라는 사실 의문 같은 게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보태준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제안이었죠. 제 입장에서는. 몇 꼭지를 써가지고 정민 씨한테 줬는데 눈물이 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 친구한테 이렇게 느껴질 정도면 다른 분들이 읽었을 때도 이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작은 출판사를 만들게 되면 그 출판사도 아직 힘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홍보를 하기에도 힘이 드니까 좀 인지도가 이미 있는 작가를 잡으려고 아주 노력을 할 테고 근데 지금은 그런 구도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박정민 배우가 배우로서의 인지도가 이미 어느 정도 네. 있으니까 박정민 배우가 출판사를 차렸어? 그 출판사의 첫 책이 뭐야?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네. 재미있는 역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2016년 6월에 토라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BC, AD 이런 것처럼 맞아요.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삶의 이렇게 패턴도 바뀌고 모든 보는 방식도 바뀌고 다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에 있는데 얘를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다른 고양이들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그 고양이의 세계에 눈을 뜨다 보니까 고양이랑 연결되는 닭이라든가 다른 동물들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을 이제 음식으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도 쓰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저 말고 다른 존재에 별로 그렇게 막 관심을 쏟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약자라든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많이 바꿔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새해 목표를 세웠다. yes or no. No. 예스. 둘 중에서 내 스타일에 더 가까운 것은 1번 되는 만큼 한다. 2번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전 1번. 되게 다른 사람이네 우리 사람. 그러게요. 너랑 나랑 하나도 안 맞아. 스튜디오 나서면서 헤어지셨네요. 친구로서 박소영, 박정민을 보면서 독특하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yes or no. 있다. 나 2번. 요즘 내 친구 박소영, 박정민의 고민이 뭔지 알고 있다. 너? No. 새해 목표를 세웠다에 박정민 배우님은 노라고 네. 하셨습니다. 원래 좀 계획 없이 살아가시는 편인가요? 한 해에 정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끝나서 따로 제가 무슨 목표를 뭐 정해서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갑자기 생기는 일들을 무사히 처리하는 게 목표지. 박소영 작가님이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요? 이 약간 애매한데 사실 목표는 아니고 개 식용 종식 관련돼 가지고 지금 헌법소원 나가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올해 안에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올해 그것만 되면 저는 다른 건 그건 바라는 목표가 거 아니잖아. 없어. 그럼 바람이잖아. 그래서 약간 애매해서 아까 아니죠. 장혜영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낙관주의자예요. 내가 행동할 거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명언이죠. 우리 총력 투구를 합시다. 네. 개식용 종식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네, 너무 좋아요. 네. 올해 목표 저도 이것을 목표로 삼고 진짜요? 만약에 어떤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총력을 기울일 테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거 목표가 바람이 아니라 목표가 되겠죠. 그치.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진짜. 둘 중에서 내 스타일에 더 가까운 것은 박소영 작가님은 되는 만큼 한다라고 하셨는데 되는 만큼이 참 많긴 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되네. 고양이 밥자리까지 눈을 치우는 게 가능할까? 되네. 될 때까지 한다에 박정민 배우님은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마는 거. 넥스트 액터라고 사실 제가 오늘 사인 받으러 가져왔는데 네. 몸으로 익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그걸 내 몸에 붙인다. 네.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신기해요. 그 시간을 들이는 게 제가 진짜 도박사가 되기 위해서 카드를 치겠다고 이제 연습을 하면 거의 3, 4년이 걸리는 일이지만 내가 카메라 앞에서 어느 정도로 하면은 카메라에 잘 나오는지 정도만 연습을 하면 네. 그것만 몸에 붙이면 이제 연기하는 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연습을 하는 거죠. 책에 보면은 제가 이분은 어떤 분일까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있었어요. 비 아저씨입니다. 주유소 뒤편에 땡볕 아래 묶여있는 개 2마리를 보고 계속 마음이 쓰여가지고 애들을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계속 이제 챙겨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사라졌죠. 알고 보니까 이 주유소 사장이 아마도 개식용 농장을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긴 거였는데 찾으러 가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 손을 내밀었더니 거기서 나오신 분이 비 아저씨였어요. 딱 2번 뵀거든요. 네. 3번인가 뵀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느낀 비 아저씨는 되게 동물적인 사람과 사람의 소통보다는 개를 대하는 게 너무너무 익숙한 분이어서 약간 강영욱 씨 같은 분인가요? 제야의 강영욱 씨. 네. 대통령이 네. 되지 않고 의원조차 출마하지 않은 개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이시고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초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반말을 하세요. 처음에 카라의 이제 그 활동가분이 저한테 이제 비 아저씨를 소개해 주시면서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한 분이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왜요? 그랬더니
반말을 하실 수 있다고 처음에는 절대 이렇게 막 존댓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예의를 이제 갖추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사시는 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돼서 혹시 이번에 제 애들 이동할 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날 봐서 하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도 안 하셔요. 근데 제가 카라에 다시 여쭤봤더니 그게 그분 스타일이라고 도와주신다는 뜻이래요. 맞닥뜨렸을 땐 되게 따뜻한 분이신 거예요. 그 비아저씨에 대한 긴장을 한껏 이제 하고 있던 상황에서 동생이랑 뒤에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라고 토닥토닥 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인간의 예의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거칠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방식들이 이분한테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첫인상을 좋게 주려고 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인데 그것보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네. 타입이시군요. 네. 뵀을 때 많이 지쳐 보이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안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그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개들을 데리고 오는 상황도 너무 익숙한 분이어서 이성적으로 움직이신다. 그리고 그분한테는 어떤 루틴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게 딱 임할 때 저는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처음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그 이제 농장주분들을 상대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러니까 긴장해 있으면서도 화도 나고 그래서 협상을 할 땐 최대한 이성적으로 나도 이분들한테 뭔가를 줄 게 있고 내가 그거에 맞는 걸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얘들을 무사히 구출할 것 같은데 비아저씨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탁 몸무게도 몇 킬로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싸게 넘겨달라고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의 언어를 쓰시는 거죠. 그 업자들의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건 조금 그렇지만 업자들은 근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수가 별로 안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근수 정말 고기로 판단하고 그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분들이 쓰시는 용어를 딱 알고 그분들의 언어로 협상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근수라는 말이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를 찌르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을 제가 쓸 일이 없겠지만 이 말에 움찔하는 것보다 그 개가 어떻게 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은 일이 되어나가도록 해야지 뭐가 어찌됐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스스로 우아하고 뭔가 예의를 잘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냥 더 행동하고 그것을 앞당기는 사람이 정말 더 멋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고마운 한편으로는 작가님이 너무 지치시면 어떡하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감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애들이 땡볕에 그렇게 있는데 내가 에어컨 바람 잠깐 시원한 바람 쐬면 그 알량한 행복감이 견디기가 힘들었다라고 쓰셨는데 저는 그걸 좀 약간 별개로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스튜어드들이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스스로의 행복감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 같은 거를 내가 고양이 개들을 위해서 좀 더 행동하려면 나 스스로를 잘 돌봐야 돼. 기분 전환도 하고 내 정신 건강, 내 신체 건강 같은 거를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왜냐하면 독자들은 작가님을 아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작가님이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제가 딱 그 부분을 보고 박소영 작가한테 이거 빼자라 그랬거든요. 공감이 안 된다. 이거는 왜 사람까지 힘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 저는 그냥 빼자고 했는데 작가님처럼 말을 했어야 돼요. 빼자라고만 하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반성이 드네요. 대표님 제가 대신 했습니다. 네. 대신 잘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른 책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드시나요? 네. 동물권 혹은 이제 동물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하고 싶고요. 개식용 종식도 그렇지만 우리의 올해 목표요? 네네네. 동물 실험의 문제 그리고 동물 학대의 문제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동물들 방치의 문제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이슈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 동참할 생각이 있고요. 청소년 교양서 시리즈를 만드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인권, 노동권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동물권을 포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무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또 실제로 채식을 하는 청소년들이나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제가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계약이 어그러지면 청취자분들 중에 편집자분들이 정말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한테 제안 주시면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017년에는 곰 사육 현장을 직접 취재를 나가기도 하셨잖아요. 정력 보강을 위해 660여 마리의 곰이 그 당시 사육되고 있었고 네. 지금 2019년 10월 현재로서는 479마리가 살아있는데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게 나라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약간 방치 수준으로 있다고 읽었어요. 네. 그런 실태 같은 것에 대해서도 기사를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있는 팀은 이제 뭐 사회 정치 이슈 안 가리고 이것저것 다 하는 팀이어서 좀 어려운데 저도 그래서 다음 출입처를 농림축산식품부를 출입하거나 아니면 환경부 쪽 출입을 해서 이 이슈를 좀 더 파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뭐 정당 쪽으로 가서 이제 동물 관련 정책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 보좌진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기자로서 제가 하는 거는 선택보다는 회사의 그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커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저에게 직접 써주신 이 쪽지에서 너무 좋은 부분이 뭐냐면 날이 추워질수록 작은 생명들이 가진 그보다도 작은 권리가 뼈가 시리게 아파옵니다. 이 책을 발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살리는 일에 여러 가지로 동참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앞세워 또 다른 제목 없는 것들에 관하여 꾸준히 이야기해 나가겠다고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 다른 제목 없는 것들이 배우는 이름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너무 제목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름 있고 이름 난 사람이 이름 없는 제목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어제 수상 소감을 듣고 제가 울었는데 고 박지선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계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무죄가 제목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이 곡진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편지가 다 닿아 있는 것 같아서 두 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들이잖아요, 우리. 오늘 올해 목표 같으시니까 또 본인은 안 그러신가 봐. 저도 해야죠. 처음으로 데뷔하신 작가님과 처음으로 출판사 대표가 되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요. 두 분도 즐거우셨나요? 너무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저희 스튜디오 찾아오실 그럼요. 찾아와 네, 주실 불러봐 거죠? 주시면. 불러주시면 네. 우린 동지니까. 네, 그럼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